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맵 사회 경제 마지막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오늘 경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사회문화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오늘 경제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2강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수지와 관련된 내용만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이제 언급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수지 같은 경우는 꽤나 자주 다뤄지고요. 심심치 않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수지 정도만 조금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생각에는 한 30분이면은 강의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확신할 수는 없네요. 네,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와 관련된 것부터 조금 볼게요. 국제수지는 일단은 경상수지랑 일단 국제수지가 뭔지부터 해야겠네요. 그죠? 국제수지는 어떤 걸까요? 국제수지는요, 외환입니다. 외화의 수치와 지급, 그거의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의 수치, 수치에서 뭘 뺀 거예요? 외화의 지급을 뺀 겁니다. 지급을 뺀 거야. 그래서 외국과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득분,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게 국제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수지에는 크게 경상수지랑 이제 자본금융계정이 있는데요. 경상수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얻는 게 돈으로 얻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이나 금융계정 같은 경우는 거기다 투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상수지에서는 상품수지가 있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물건 같은 거 얘기하면 되겠죠. 저 아이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갤럭시를 수출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재화의 수출과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상품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비스업이죠. 그렇죠? 서비스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얻는 그 이득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할 때 거의 운송을 해주고 나서 외국에서 이제 달러화를 받는다던가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운송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대가를 지불한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돈을 지불하면은 그 지급이 되겠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돈을 받으면은 수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운송이나 여행, 통신, 보험 뭐 이런 것들은 상품은 아니죠. 상품은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를 해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요.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관련해서 이제 특허권의 그 사용료 이런 거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갔냐면 서비스 수지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서비스 수지에 들어갔는데 그 특허권의 매매 같은 경우요. 특허권 매매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 들어갔냐면 여기 자본수지 쪽에 들어갔어요. 특허권이 자본이라고 생각해서 자본의 이전 이걸로 봐서 이제 자본수지 쪽에 들어갔는데요. 최근에 교과서에는 이제 이 특허권 매매가 서비스 수지 쪽에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요거만 조금 이제 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그 문제가 될 거나 논란이 될 만한 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 특허권 매매 같은 거 혹시 뭐 바뀌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특허권 매매는 서비스 수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요, 이제 외국에 자본을 제공합니다. 자본을 제공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예요. 이자나 혹은 배당금 이런 거예요. 배당금.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자본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자본이 막 뭐 1조 막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한 1조 원의 자본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본원소득 수지냐? 아니라고요. 그건 본원소득 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빌려줬어요. 1조를 빌려주고 그 1조에 따른 이자를 받죠. 그 이자가 뭐라는 거예요? 본원소득 수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럼 자본을 지급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의 지급은 자본금융계정 중에서 금융계정이 되죠. 그렇죠? 자본을 빌려준 거는 금융계정 쪽에 들어가고요. 그 빌려준 자본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은 그게 본원소득 수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뭘 거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뭘 거래하고 무엇에 따른 이득금이 오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전 소득 수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대가가 없어야 돼요.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없이 받거나 혹은 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전소득수지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 뭐 재해를 당했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전소득수지고요. 외국에 뭐 쓰나미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피해에 대한 구금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은 그것도 이전소득수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게 되면은 지급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면은 수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최근에 우리는 지급하는 쪽이 많죠. 이전소득수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인 일본에도 우리가 구호물품을 보내줬잖아요, 그죠? 왜 그러나 몰라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대가가 없이 주고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전소득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융계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본수지는 조금 애매해요. 자본수지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보십시오. 자본 이전이라든가 비생산 비금융 자산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대충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좀 애매해져서 그래요. 원래 이게 요 특허권 매매가 이제 자본수지 쪽으로 갔었는데 요게 이제 빠지게 되면서 조금 애매해져 갖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요. 금융계정은 좀 보셔야죠. 금융계정은 아까 말했던 직접 투자죠. 그렇죠? 직접 투자 뭐예요? 사는 겁니다. 건물 같은 거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산다 하면 거기다 공장을 짓고요. 직접 거기다 이제 사람을 고용해 갖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장을 경영한다던가 하는 거는 다 직접 투자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니까요. 그죠? 증권 투자는 뭘까요? 증권 투자는 주식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사갖고 배당금을 받는다거나 혹은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 투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 준비자산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계정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준비자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준비자산이 뭐냐면요. 장부를 마감할 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1년에 장부를 마감할 때요. 이제 수취하고 지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이 있습니다. 수취가 한 뭐 200억 정도 됐었고 200억 정도 되고 지급이 100억이 됐어요. 100억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100억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부를 마감할 때는요. 이거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0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 수치니까 플러스 200억일 거고 지급이니까 마이너스 100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면은 플러스 100억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뭘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억을 해줘서 0을 만드는 겁니다. 0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한 마이너스 100억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준비자산 이렇게 불러요. 준비자산. 지출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억을 준비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준비자산이요. 준비자산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국제수지는 흑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은 준비자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흑자가 된 만큼 준비자산을 마이너스로 해서 장부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자산이라고 한다.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 금융계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됐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해야 될 거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관계 이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상수지하고 자본금융계정은요. 기본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반비례 관계보다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경상수지가요.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죠.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빌려오는 거야? 해외에서 그렇죠. 해외에서 뭐를 빌려오는 거야? 자본을 빌려오는 거죠. 자본을 빌려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봤을 때 자본을 빌려왔잖아요. 그렇죠? 자본을 빌려왔으니까 이제 자본금융계정으로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수취한 거죠.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수취한 거예요. 수취한 건데 경상수지는 적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자본금융계정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플러스가 된 거죠. 왜? 돈을 빌려서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반대로 경상수지가 이번에는 적자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흑자. 죄송합니다. 네.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는데 흑자가 났으면 이제 돈이 많아졌죠. 그렇죠? 돈이 많아졌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빌렸어요. 돈을 빌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흑자가 났으니까 이 흑자를 가지고 뭐래요? 빚을 갚아야죠. 그렇죠? 갚아야 돼요. 어디다가? 해외에다가. 그죠? 그래서 그 해외에다가 그 돈을 갚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출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경상수지는 플러스가 되어 있을 때 해외에다 우린 지출하니까 자본금융계정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인다.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어요. 네.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어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통화량은 어떻게 되죠? 통화량? 돈. 네. 돈 당연히 많아지죠. 그렇죠?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잖아요. 흑자를 냈다는 거는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가는 어떻게 되죠?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물가는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많아졌죠. 그렇죠?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언제 돈을 빌려도 언제든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거 여기까지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흑자가 나고요. 신용이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그렇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됐어요. 좀 죄송합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환율은 떨어지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하나만 더. 네, 계속 하나만 더 하네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경상수지가 그러면은 흑자가 나왔어요. 흑자가 났죠. 그죠? 그럼 흑자가 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가 떨어질까요? 외화가 증가하겠죠. 그쵸? 외화가 증가해요. 그쵸? 외화가 증가하면 이제 외화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외화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게 돼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하고 수출 어떻게 돼요? 환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수입은 어때요? 수입은 불리하겠죠. 그렇죠? 수입은 불리하게 되겠고요. 수출은 어떻게 돼요? 유리하게 되겠죠. 수출은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저?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상하네요. 그죠?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늘어났죠. 그죠? 원화 가치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입이 유리해지고요. 수출이 불리해지게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유리하고요. 수출이 불리해진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아니라 경상수지. 이럴 때 경상수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되겠죠. 그렇죠? 적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은 많아지고 수출은 없어지니까 그럼 적자가 돼요. 그렇죠? 적자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외화는 줄어들게 되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외화가 감소하게 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수지가 경상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요. 모두 변하게 되는 거예요.
환율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이 변동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변동환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환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면은 외화 가치로 증가하게 되고 우리나라 안에 외화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은 떨어집니다.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입은 유리하고요. 수출은 불리해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많아지게 되니까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 외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외화가 줄어들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뭐예요? 수입과 수출. 수입은 불리해지고 수출이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돌고 도는 것들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경상수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흑자가 좋을까요? 적자가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흑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적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흑자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국제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계속 이제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기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물건 팔기만 하고 사가진 않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국제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제수지가 적자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 문제죠. 그죠? 항상 문제죠. 우리나라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됐고요.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가끔 혹시라도 물어볼 수도 있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자의 계산이에요. 이자의 계산은 이제 뒤쪽에 가면은 있어요. 쭉쭉 뒤로 가시면 있습니다. 챕터 19에 있고요. 챕터 19에 있고 여기에 이자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죠. 하나는 단리가 있고요. 하나 복리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복리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단리가 나올까요? 복리가 나올까요? 당연히 복리가 나오죠. 네, 복리가 나오죠. 그럼 단리는 뭔가만 좀 볼게요. 단리는 뭐예요? 단리는 예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금 금액 자체. 예금액에 이자를 붙이는 거고요. 이자에 이자는 붙는다 안 붙는다. 이자에 이자는 붙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단리고요. 복리는 예금액과 이자에 같이 뭐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복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계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 조금 볼게요. 그래서 금융상품에서 이게 얼마야? 이거 이렇게 많이 해놨어. 천만 원. 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1,000만 원 예금했는데 여기서 2년 동안 예금한다 그랬고요.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고 연단위 복리상품이에요. 연단위 복리상품이고 명목이자율이 연 10%. 연 10%. 그쵸? 몇 년 넣는다고요? 2년을 넣는다고요. 그쵸? 그래서 2년 이상은 잘 안 주실 거예요. 어차피 계산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시간도 많이 안 주는데 이거 계산 많이 하게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해야 2년 주실 겁니다. 많이 해야 2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000만 원에 연 10%로 2년을 넣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에 10%의 이자가 붙으면 얼마가 붙는 거예요? 100만 원이 이자가 붙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이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년 후에 이게 얼마가 된 거예요? 1,100만 원이 된 거죠. 그렇죠? 복리니까 100만 원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100만 원에 몇 프로가 붙는 거예요? 다시 10%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이에요? 몇이죠? 11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는 총 얼마예요? 합치면은 21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다 받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1,2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그렇죠? 세전, 명목, 이자액만 물어봤으니까요. 그죠? 이자액만 물어봤으니까 2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달리는 굳이 계산 안 할게요. 여기다가 연시 프로 2번 하시면 돼요. 100만 원씩 2번이겠죠. 그렇죠? 200만 원 붙겠죠. 200만 원. 그죠? 달리는 200만 원 붙을 것이고 여기는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10만 원 더 붙어서 210만 원이 붙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상품 하나만 보고 할게요. 금융상품 근데 요즘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죠? 제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금융상품은 일단 크게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주식하고 채권을 합쳐서 뭐 증권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네, 증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간접투자 상품 이렇게 있는데요.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금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원금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행이 다 망하지 않으면은 원금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하면은 누가 조금 도와줘요? 한국은행이 도와주나요? 중앙은행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예금은 안정성이 좀 있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다만 뭐는 낮다. 수익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익성은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냥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예금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뭐 한 방이죠. 그렇죠? 인생 한 방이고 뭐 어차피 뭐 짧게 살다 가는 인생. 그죠? 한 방을 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안정성은 떨어져요.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다만 수익성은 만약에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금을 했다 망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예금에서 망했다는 사람 본 적 없죠. 그죠? 주식했다 망한 사람은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죠? 주식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높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주식은 그러면은 이익금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금은 이익금을 어떻게 받아요? 이자의 형식으로 받죠. 네. 이자의 형식으로 받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은 조금 여러분이 좀 뭔가 착각하시는 게 주식은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요. 그 회사의 일부를 산 거예요. 산 거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득을 내잖아요. 이득을 내면은요, 그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줍니다. 그래서 주식은 배당금을 줘요. 배당금. 근데 배당금을 노리고 주식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주식이 나중에 오르면 팔아야지 이러면서 사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낮지만 나중에 올라갈 거야. 시세가 지금은 낮아. 나중엔 올라가. 시세액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노리는 거?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하죠. 그렇죠?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그렇죠? 채권은요. 채권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 국가기관이라든가 국가 공공기관 같은 거 뭐 물론 이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다르게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뭘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 같은 경우도 시세가 자꾸 바뀌어요. 뭐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시세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식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합니다. 네, 뭐 주식처럼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한다는 거죠. 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채권을 막 매입할 때랑 발행할 때랑 시세 차익이 생겨요. 그렇죠? 그때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사고 파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간접 투자 상품은 요즘에 꽤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 네. 펀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투자를 이제 내가 돈을 넣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득을 얻어가게 되면은 그 이익금을 이제 우리한테 이익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펀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중요한 내용은 다 다룬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이제 문제풀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한 10시간 정도 강의를 찍을 건데요. 거기서도 지금과 주제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크게 다르진 않을 건데요. 지금보다 조금 이제 심화된 내용 그리고 하지만 간단한 내용은 조금 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강의가 하나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쭉 들으시다 보면은요, 충분히 사회 과목에서는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우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제 생각에 시험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시험의 그 가시권은 좀 벗어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하시는 내용들만 이제 조금 이제 확실하게 하시면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제 웃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문화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회문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